이곳에 놀라운 기술을 만드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구리를 넣고 온도를 올리면서 반응시키고 있는 겁니다. 구리를 넣었다고요? 예. 구리가 촉매 역할을 해서 메탄가스하고 수소가스를 흘리게 되면 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벌집 모양의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원자 한 층의 형태로 그래핀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리에 생성된 그래핀을 녹이고 나면 이렇게 필름에 그래핀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 필름에 옮길 수도 있고 유리에 옮길 수도 있고 어떠한 표면에든 이제 응용을 하게 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기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정을 최초로 보여준다는데요. 클리는 들어가시려면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요.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이곳에 들어가려면 준비 과정은 필수. 홍 박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적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화학적 방법을 적용해 그래핀을 만들었는데요. 이 화학증기 증착법은 금속과 같은 크기로 그래핀을 크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폭이 최소한 30에서 50cm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가 이제 그래핀을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홍병희 박사는 그래핀이 만들어질 금속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 그래핀을 연속으로 합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래핀만 남은 그 필름을 이 장치에서 온도를 올리면서 마치 우리 옛날에 책받침 코팅하는 기계처럼 쭉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래핀 필름이 전사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기술은 그래핀을 한 장씩 만드는 방법 대신 신문을 찍어내듯 길게 만들기 때문에 연속 생산이 가능해 생산 효율 또한 40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화학 증기 증착법을 통해서 만든 그래핀은 흑연에서 띄어낸 그래핀만큼 특성들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한 크기를 이 정도 크기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100만 배 정도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이 서울 시만하게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 홍 박사는 대면적의 그래핀 합성법을 논문으로 발표한 데 이어 1년 뒤 대량 생산 방법을 발표해 권위 있는 과학저널의 표지로도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교수로 오자마자 제가 갖고 있던 연구비를 다 투입해서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래핀을 만드는 걸 시작을 했고요. 처음엔 손톱만한 크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았죠. 저희가 그거를 세계 어떤 연구실보다도 먼저 네이처에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래핀의 실용화 연구에 불을 당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핀의 대면적, 대량 생산 기술의 가능성을 연 논문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노벨 물리학상 과학자들은 한국으로 홍 박사를 보러 오기까지 했다네요.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개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생활로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중화시키는 이러한 점에서 저 둘 다 동등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레카! 튀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 세계인의 최애 간식 팝콘. 하지만 모든 옥수수가 팝콘의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 크기가 작은 포교종으로 팝콘을 만들죠. 그렇다면 팝콘이 뻥 튀겨지는 원리는 뭘까요? 바로 수분과 유분 때문입니다. 식재료를 가열하면 수분과 유분이 증기로 변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포교종 옥수수는 껍데기가 매우 단단해서 유수분이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갇혀있던 유수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팡 터지면 바삭 고소한 팝콘이 완성됩니다.
쌀을 종이처럼 얇게 펴 만든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 역시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뜨거운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수증기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수분을 붙들고 있던 단백질들이 함께 부풀어 오르는 거죠. 라이스페이퍼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걸 다공질 구조라고 하는데 이 다공질 구조가 바삭한 튀김의 겉 표면을 만드는 깜짝 비밀입니다. 식재료를 기름에 튀기면 당연히 지방의 함량이 늘어나겠죠. 지방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튀김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일지 모릅니다. 유레카! 됐다. 등을 교체를 하잖아. 네. 근데 처음에는 이 등 교체도 사실 무섭다. 근데 이런 방법은 그냥 단순해요. 아, 그래? 얘가 지금 꽂혀 있는데 탈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를 먼저 빼고 내리면서 이러면서 그냥 과감하게 당기면 빼. 돼요. 응. 과감하게 빼. 오. 끝! 과감하게 빼. 오. 끝! 이렇게 하면 끝이긴 하지. 응,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반대의 방법으로 이렇게 띄우시면 되는 거죠. 넣고. 소리 났죠? 났어. 불 한 방 켜볼까요? 불 한번 올려볼게요. 네. 3, 2, 1. 됐다. 됐다. 마이 아이. 됐다. 그리고 너무 만져도 빠르다요. 전혀 문제는 없고. 그럼요. 이번에는 커넥트 방법으로 등을 이렇게 교체를 과감하게 해볼게요. 빼면 된다. 이 제품의 브라켓이 아니기 때문에 브라켓도 과감하게. 이게 지금 전등 자체가 박히는 게 아니라 브라켓이 있어요. 브라켓을 닫고 그 다음 전구가. 먼저 지지대가 먼저 되는 거지. 그쵸, 그쵸. 2인 1조 작업 시에는 옆에서 다음 작업이 뭐가 진행될지를 먼저 파악해 주면 감사합니다. 드릴 먼저 준비해 주신다거나. 네. 지금 내가 놀고 있다는 거지? 네. 그지 그지. 그 말인 거였지? 네네네. 그지. 여기가 이게 지금 옛날 방식이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굳이 건들지도 않고요. 원래 천장에서 나온 선 하나 빠지지 않게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있는 건 모아서. 꼬아서. 자, 연결했는데 올려주세요. 네, 한번 우선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체크해볼게요. 네. 됐다. 와, 자, 두 번째도 손쉽게 끝났어요. 네. 자,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 이 본체 하나와 이제 전기 연결을 하는데 뭘로 연결하냐? 전기 테이프. 전기 네, 테이프. 전기 테이프만으로 할 건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안전하긴 하지. 위험하다 뭐하다 그럴 건 없어요 사실. 시공을 어떻게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감았냐, 덜 감았냐, 막 감았냐. 오케이. 먼저 이게 선을 지금 길이가 좀 짧잖아요. 이걸 길이를 조금 연장할 거예요. 오케이. 살짝 물었다가 이렇게 뽑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제 선 좀 길어졌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체리모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단단하게 꼬아서. 네, 꼬아서 까베기를 만들어줍니다. 장갑을 지금 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잡아 당겼을 때 뽑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그치. 때문에 뽑힐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여기서 한번 접어줘요. 아, 거기서 한번 접어줘. 네, 접고서 한 번 더 꼬아주면 돼요. 오케이. 이해했다. 둘이 헤어지지 못하게. 그럼 너 튼튼하겠구나, 진짜. 그렇죠, 그럼 절대 안 빠지겠죠. 그리고 안쪽 선끼리 먼저 한번 묶어주고 위에서부터 먹고 네, 들어가. 묶고 또 여기서 한번 또 꼬아줘요. 한번 또 꽈도 돼? 네, 또 꼬아도 됩니다. 와, 그럼 진짜 안 풀리겠다. 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됐어? 그래? 됐고 그리고 자, 불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더. 집 자체가 환해졌다.
인간이 백신의 원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430년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록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만이 같은 병에 걸린 환자를 간호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즉, 당시에 이미 한 번 질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연현상을 실제 백신으로 이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 꼽히는 감염병인 천연두가 등장했습니다. 20세기 동안 천연두 사망자는 최소 3억 명에 달했고 높은 치사율뿐만 아니라 완치 후에도 얼굴을 뒤덮는 흉터를 남기는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천연두 예방을 위해 천연두 고름을 상처에 주입하는 인두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리어 인두법으로 인해 죽거나 천연두에 전염되는 등 예방법으로서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영국의 평범한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우연히 소 젖을 짜는 여자가 자신은 소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인 우두를 알아서 얼굴에 곰보 자국이 생겼지만 그 대신 천연두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너는 우두가 천연두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너는 8살 소년의 팔에 우두 고름을 주입하는 우두법 실험을 최초로 실시했고 며칠 뒤 소년은 약한 우두 증세를 보이다가 회복했습니다. 6주 후 제너는 이 소년에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직접 찔러 넣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몸에 주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천연두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제너는 우두의 고름을 사람에게 접종하면 이 천연두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보입니다. 아, 이거 참 신기하네. 무슨 로봇 태권브이 같은 그 무쇠팔 같은 게 스륵스륵 움직이면서. 여기는 치킨집. 이 로봇은 닭을 튀기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기본 조리를 하고 튀김옷을 입힌 닭을 준비해두면 다음 작업은 로봇이 진행합니다. 한 번은, 좀 흔들어줘. 3번. 네. 5. 어허. 물론 모든 움직임은 미리 설정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되죠. 닭이 튀겨지는 동안 얌전하게 기다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이제 다시 든다 이거지? 흔들어줘. 참나. 산업 현장에 도입되던 일하는 로봇을 이제 치킨집에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 그 튀겨지는 동안에 주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포장 준비를 해놔서 박스를 이제 미리 접어놨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박스 준비를 해가지고 양념이나 이런 걸 할 준비를 합니다. 다 할 수 있네. 로봇하고만 있으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네요. 네, 저랑 로봇이랑 있으면 이 치킨집 운영이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더 닭이 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로봇은 사람이랑 달라서 자기가 이제 꺼내야 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꺼내고 이제 튀겨내기 때문에 늘 일정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요. 음식 조리의 영역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빠르게 인간과 분업을 이뤄가고 있네요.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인간보다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로봇 제조 기술이 발전한 결과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담으면 돼요. 그리고 이 로봇으로 인해 앞으로 무수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담는 건 아직 포디 리플레이란 100여 대의 카메라를 피사체 중심으로 360도 설치, 움직이는 대상을 언제 어느 각도에서든 볼 수 있는 4차원 타임 슬라이스 영상 시스템인데요. 특히 찰나의 순간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에서 빈틈없이 360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종목에서 이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야구 종주국 미국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야구 경기가 무제한 연기되자 한국의 프로야구가 생중계됐기 때문인데요. 한국 프로야구의 미국 진출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영화 같은 카메라 워크입니다. 4D 리플레이 시스템은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기술과는 다른데요. 바로 저장해서 출력하는 과정이 무척 길다는 겁니다. 미국의 4D 리플레이는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까지 걸리다 보니 속도가 생명인 야구 중계에서 사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4D 리플레이 시스템은 10초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당연하게 봤던 기술이 미국에서 큰 이슈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D 리플레이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9회 말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박용택 선수, 투수의 공을 그대로 받아쳐 시원한 2루타를 뽑아냅니다. 이 안타로 박용택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39년 역사상 최초로 2,500안타라는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한 해 평균 131개씩 친 셈이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생생한 장면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게 4D 리플레이의 장점입니다.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다이노스 대 베어스. 3회 초 투아웃, 투수가 던진 공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홈으로 달려드는 박민우 선수. 주심의 판정은 다른 각도로 보시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과연 박민우 선수는 정말 세이브일까요? 360도로 보면 보입니다. 포수의 미트가 박민우 선수의 몸에 닿지 않았고 박민우 선수의 손이 홈플레이트를 터치했죠. 세이브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4D 리플레이 기술이 프로야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석에 박세혁. 몸쪽으로 던졌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박세혁 선수가 배트를 내려놓고 1루로 향합니다. 자,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에 맞는 공으로 판정됐는데요. 여러분도 확인하셨나요? 이래서 4D 리플레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박세혁 선수의 어깨를 스치고 간 공. 360도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360도로 담아내는 4D 리플레이. 프로야구는 물론이고 각종 스포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놀라움는 경기를, 안방에서는 생생한 경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4D 리플레이의 기술은 계속됩니다. 유레카! 그래핀 양자점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탄소 입자, 즉 많은 육각형 구조 중 하나인데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홍 박사는 파킨슨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며 그래핀의 응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래핀 양자점을 바이오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화학 분야를 비롯해 생명과학, 제약 전문가가 모였는데요.
이 연구의 시작은 우연한 발견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래는 양자점이 발광 물질로 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발광 효율이 안 좋아서 버려두고 있었는데 그 유재민 박사가 어느 날 와서 파킨슨 치료제 약물을 이 그래핀 양자점에 붙여가지고 약물 전달 물질로 쓰면 괜찮겠다.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왔길래 그러면 한번 약물이 있는 거 없는 거 비교를 해야지 이제 효과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없는 걸로 먼저 해봐라. 그랬는데 그 파킨슨 약물이 없는 그래핀 양자점만을 주입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치 않게 시작한 발견이었지만 이게 독성 문제가 그래핀 양자점이 굉장히 다른 나노물질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교수 머리에서는 새로운 게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항상 그 신선한 아이디어,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와서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정해진 주제로 박사를 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핀 양자점을 약으로 쓰려면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탄소 섬유를 원료로 하는데 탄소 섬유의 순도가 99.99, 9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중금속도 들어있지 않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주 순수한 물질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탄소 섬유에서 시작합니다. 흑연이나 수채에서도 탄소를 얻을 수 있지만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탄소를 이용하는데요. 에스프레소? 커피 같아요. 조금 더 물 타면 되게 커피 색깔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커피를 탄화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래핀 양자점을 추출하는 특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건 이제 뭐 약이 아니라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치매나 파킨슨을 예방하는 쪽 이런 쪽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이어진 연구는 현재 동물 실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돼 임상 시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파킨슨병에서 흔히 보이는 신경단백질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는 세포 모델이고 오른쪽은 그래핀 양자점을 처리했는데 이런 신경단백질의 응집체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된 바이오그래핀 연구. 우리 몸은 하나의 화학 반응기, 비이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항상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측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이 단백질이 뭉치는 건 안 좋은 건데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그래핀 양자점이 연력학적으로 풀어낸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유레카! 내가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연장 거치대. 이것 좀 멋있게 좀 하나 해줘요. 연장 거치대 저희가 전문이에요. 연장 거치. 네, 왜냐면 목수들이 이제 공방이나 작업실에다가 다 수공구를 걸어두고 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선에서 한 요 정도 선? 이거 더 올라가도 돼요. 더 올라가도 돼요? 요 정도? 예, 그 선일 때까지. 요 정도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니, 힘든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내가 손 이만큼 닿는데 뭐. 그렇네요. 그리고 옆에가 이거 바짝 해버려요, 또. 요 끝짝까지? 오케이, 800 정도. 오케이. 그러면 1,400에 800. 형 까먹지 마요. 1,400. 이미 까먹었어요, 저. 까먹었어요. 네, 오케이. 요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고. 다 이쁜데? 아까 1,400에 몇이라 하셨지? 형! 1,200?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이거 그래 이게 멋이지. 오케이 오늘 결정했어. 가자 이쁘게 만들어줄게. 좋아. 야 근데 원래 얘가 뭐야? 어디다 쓰는 애지 얘를? 이제 그 물건 상하차 할 때 그래 이제 맞다 지게차라고 맞다. 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버려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 근데 나는 이게 옛날부터 너무 이뻐가지고 이 펫파레트 이용해서 좀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이거를 그러면 저기에 이제 거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죠. 생각외로 이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예쁘긴 하다. 잘 만들면 예쁘겠다. 영혼 있는 거 맞죠? 아, 나는 네가 항상 뭐 실수한 적이 없으니까 믿겠다마는 이거는 다 해놓은 거 보고 얘기할게. 아,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면 야 이거 봐봐 이쪽은 막 다 이래. 아, 형 그게 멋이라니까. 그래? 그게 멋이에요. 일단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아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내가 지금 65kg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됐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됐다. 됐다. 충분합니다. 좋다. 야 예쁘다. 잘 어울린다. 그죠, 여기랑 잘 어울리겠죠? 어. 달아놓고 보자고요.